지금부터 에너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이론과 사례로 잡았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한 목차는 첫 번째 에너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에너지 유니버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모듈 중에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과 측정 및 벤치마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테고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 에너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 대비 에너지 소비는 2050년까지 50%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이산화탄소로 대변되는 온실가스는 2분의 1로 감축을 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에너지 효율을 3배 이상 높여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와 디지털에 대한 전망으로서 크게 4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증가한다. 첫 번째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화. 세 번째는 탈탄소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쪽으로 발전된다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 전원의 분산화.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4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전력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2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이 전기 에너지 증가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의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다는 내용이죠. 2020년까지입니다. Io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 이런 방향의 비즈니스들이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탈탄소화 부문입니다. 빌딩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실현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무려 82%나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산업 분야조차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50% 이상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탈탄소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원의 분산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로서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 원가 LCOE라는 것이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도표는 전원의 분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전에 가용이 되는 에너지 원별로 분류한 도표입니다. 여기서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특별히 태양광 분야가 18%에서 47%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화석연료 분야는 44%에서 14%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하늘색 부분인데요. 하늘색 부분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또 디맨드 리스폰스 수요 반응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수요자원 거래 시장이라는 발전 개념의 새로운 개념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4%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수요자원 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말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볼 때 2040년까지 신설되는
재생에너지가 발전 설비에서 무려 80%나 차지할 것이다 라는 중요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원가가 하락이 되었고요. 2040년까지 신설되는 발전 설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80%나 차지하는 이런 현상은 바로 전원의 분산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대량으로 발전을 해서 대량으로 소모하는 이런 계통에서 전원을 소비하는 곳에서 직접 발전하는 소규모 전원의 분산화된 개념이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바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 자동화, 스마트 그리드, 또 요즘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는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에너지 유니버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에너지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에너지 유니버시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8개의 한국어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온라인 과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8개의 한국어 강의 서비스 중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모듈, 두 번째 에너지 성과 측정 및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에너지 효율 모듈에 대한 핵심 장표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라이프 사이클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에너지 효율은 4단계를 거쳐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에너지의 측정 및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흐름을 파악한다는 내용이죠. 두 번째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수리입니다. 저전력 소비 기기를 사용하고 고효기기를 설치하고 건물에 또 공장에 절연, 단열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에스코 솔루션들을 적용하는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 수리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수동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10에서 1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자동화입니다. 냉난방 공조 제어, 조명 제어 시스템, 인버터 사용 등 자동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제어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 단계 에너지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서는 보다 능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미터를 설치하고 감시 서비스를 하고 에너지 효율 분석하는 이 모든 과정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능동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1단계 에너지 감사 측정으로 이어지는 라이프 사이클을 그림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회계는 에너지 성과 측정 및 벤치마킹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회계가 사용이 되는데요. 에너지 원별로 전기, 가스, 물, 증기, 압축 공기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측정, 분석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공장에, 우리 건물의 에너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다른 건물, 다른 공장과 비교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설비에서 생산되는 생산 항목당 몇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산출 톤당, 즉 중량당 몇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또 프로세스, 시스템별로 어느 라인에, 어느 공정에 페인트 리터당
몇 킬로와트아워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공장, 다른 건물, 다른 공정과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는 것을 에너지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성과 모델은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1개월 또는 1년을 기준으로 에너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에너지 베이스라인을 대비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분석을 할 텐데요. 이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달에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선이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베이스라인 파란색에 비해서 8월 달에는 기준선보다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생산량이 늘어났다던가 또는 한여름에 냉방 설비의 증가로 인해서 에너지 사용이 늘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적 기준선, 에너지 베이스라인을 수정함으로써 실제로는 에너지 기준선 대비 어느 정도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모델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에너지 성과 측정 및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에너지 온라인 과정, 에너지 유니버시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에너지 원별로 센서, 계측 장비를 설치를 하고 통신망과 연계해서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가 가능한 통합 모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서는 센서, 계측 장비, 현장에 설치되는 계측 장비를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통신기술, 세 번째는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장에 적용되는 BEMS, 건물에 적용되는 BEMS, 다양한 형태로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을 때 얼마만한 개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국 에너지성의 구체적인 자료와 또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사례를 통해서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측정만 하더라도 관심 증대를 통해서 2%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분석을 통해서 각 공정별로, 건물별로, 부서별로 에너지 비용을 할당했을 때 행동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의 개선에 연계된 내용인데요. 3%의 에너지 절감이 추가로 발생하고요. 세 번째로 설비 최적화를 통해서 10%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베이스라인을 구축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관리했을 경우에 추가 15에서 30%의 에너지 절감 개선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미국 에너지성 미터링 가이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